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SY입니다. 1차는 120점, 2차는 180점만 맞으면 합격합니다. 즉 1차는 학개론, 민법 중 한 과목을 꽈락만 넘겨도 다른 한 과목이 80점 이상 나오면 합격합니다. 마찬가지로 2차도 공법이 꽈락만 넘겨도 중개사법이 80점, 공시법 및 세법이 60점만 나와도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잘할 필요 없이 자신이 잘하는 분야 위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합격만 하면 되는 이 시험 6가지 전략과 각 과목별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7개월 단기 합격 비법이며 이대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한다면 얼굴에도 합격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추가로 과목별 전략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A4 용지에 그려가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법의 경우 반드시 그리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공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 체계를 머릿속에 그려나가면서 마인드맵으로 옮겨 나가면 생각보다 내가 아는 게 많이 없구나 라고 수십 번 느끼게 되어서 자연스레 공부를 찾아보게 되고 머릿속에 오랫동안 학습하게 될 겁니다. 민법의 경우 화면과 같이 마인드맵에다가 사례형 구도를 반드시 평소에 그리면서 공부하십시오. 둘째, 이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눈 감고 설명하기입니다. 교수님들처럼 눈 감고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도 있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말할 수 있을 정도만 말할 줄 알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됩니다. 전체적인 틀을 말할 수 있어야 공부에 팔이 빨리빨리 붙게 됩니다. 셋째, 녹음하기입니다. 이때 반드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녹음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다 녹음을 해버리면 안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로 반드시 말하면서 자신에게 꼭꼭 필요한 부분만 녹음합니다. 그리고 녹음한 내용은 운전할 때나 출퇴근 시, 설거지할 때, 공부할 수 없을 때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넷째, 주변 환경을 온통 공부 환경으로 채우기입니다. 이게 잘 안 보더라도 우연히 벽을 봤는데 내가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조금이나마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가 덜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자연스레 복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장실 가러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문 앞에 암기 코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쳐다보겠죠. 아마 대다수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붙어있는 것 확인만 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지나치다 보면 언젠간 한 번은 잠깐 동안이라도 서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거 뭐였지? 하면서 헷갈리는 것이 있게 되고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틈날 때 불현듯 공부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은근히 공부가 많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동선을 고려해서 문, 창문, 침대 주변, 벽지, 화장실, 설거지 장소 등 온 주변을 공부와 관련된 암기 코드를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본인을 마인드 컨트롤하는 명언도 적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공부에 지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 각종 명언도 온 집안에 붙여놔서 힘들 때마다 노출이 되어서 정신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공부에 합리화하지 말라입니다. 공부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공부해놓고선 점수가 안 나온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해제, 해지, 무효, 취소 이런 것들의 사소한 차이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한번 맛보기로 테스트 해볼까요? 민법 중에서 법정해제와 약정해제의 차이는,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법정해제와 약정해제와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중에서 소급표가 있는 것은 무엇이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세권과 임대차와 주임법과 상임법의 법정갱신의 각 개념별 차이는, 중개사법에서 6개월 이상 업무 중지 사유는 몇 개? 내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방금 쭉 불러드린 내용을 바로바로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바로바로 말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공부를 아주 잘 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그런 분은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알아서 잘 하고 계시니까요. 만약 차이를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남은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제일 중요합니다. 스터디하지 마십시오. 혼자 공부하시고 모르는 것도 혼자 알아내시고 모르는 것은 교수님께 여쭤보십시오.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머리를 싸매며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매우 비효율 그 자체입니다. 그것도 평균 70점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 스터디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서로 알려주고 좋잖아 라고 하시는데 그런 건 대학 때나 하시고 합격을 위한 공부는 혼자 하셔야 합니다. 어줍잖게 알면서 남을 가르쳐주면 그걸 들은 사람들도 딱 그 정도만 알고 더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해를 안 하면 다른 문제들까지 연계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알게 모르게 서로 연계 공부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것은 반드시 교수님께 질문하시고
스터디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해결해 나가십시오. 정리하자면 다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어떻게 하면서 공부하라 했지? 두 번째, 어떻게 설명하라 했지? 세 번째, 녹음할 땐 어떻게 하라 했지? 네 번째, 암기 내용을 어떻게 붙이라 했지? 다섯 번째,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라 했지? 여섯 번째, 스터디를 하면 안 되는 이유? 다음은 어떻게든 합격만 하면 되는 과목별 전략입니다. 먼저 학개론입니다. 학개론 계산을 안 해도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계산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계산은 정말 많이 나와도 9문제입니다. 기본 두세 문제 맞추고 찍어서 두 문제 맞추면 얼추 네다섯 문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패턴을 평소에 습관에 놓으면 실제 시험장에 정말 운이 안 좋아도 두세 개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산들 다 틀린다면 학개론 이론이 쉽게 나올 것이고 민법이 쉽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예년 평균 합격률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학개론 이론도 어렵게 내, 계산도 어렵게 내, 민법도 어렵게 내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 파트 학개론 이론, 계산, 민법 모두가 실제 시험 칠 때 어렵다고 느낀다면 그건 본인이 공부를 충분히 안 해서 다 어렵게 느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요약 드리겠습니다. 계산은 전망이 어떻든 간에 기본을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쉽게 나온다면 계산이 더 많이 맞추되 이론이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계산이 어렵다면 이론이 쉽게 나올 것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론까지 어렵게 나온다면 민법이 쉽게 나올 것입니다. 1차 과목 중 세 파트 다 어려운 건 절대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민법은 그림 체계를 그려놓고 그 밑에 각 해당하는 개념을 쓰시면서 혹은 말하면서 공부하셔야 실력이 빨리 늡니다. 예를 들어 화면처럼 그려놓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밑에 설명은 적지 마시고 제목만 보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말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중매매 그림을 보면서 이중매매는 유효하다.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다. 을은 병에게 등기말소 청구를 직접 못한다. 등기말소 하려면 갑을 대위해야 한다. 등 본인이 그림을 보고 말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중개사법은 정말 사소한 문제를 많이 냅니다. 법 조문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소하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숫자만 잘 외워도 기본 점수는 먹고 들어가는 과목이므로 2차는 중개사법 위주로 공부하시면 큰 승산이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암기하라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본인만의 암기 방법을 꼭 만드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들도 암기법이 모든 내용이 다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외의 내용들은 본인만의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정확히 외우셔야 합니다. 공법은 잘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과목 중에서 합격자들 평균 점수가 60점이 안 되는 유일한 과목이 공법입니다. 잘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40점만 넘겨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법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교수님들께서 알려주시는 틀대로 외우고 큰 그림을 연계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시법입니다. 공시법은 지적법과 등기법으로 나뉘는데 지적법은 지목, 면적, 경계, 지번, 축척 등 꼭 나오는 유형들은 반드시 외우십시오. 나온다고 대놓고 말해주는 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정확히 외우시고 등기법은 민법을 제대로 공부해 왔으면 암기량이 확 줄어듭니다. 억지로 갑군이, 을군이, 주등기니, 무기등기니 외울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민법을 제대로 이해해 왔으면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등기법을 외워서 문제 푼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민법을 제대로 안 해왔고 이해를 안 하셨다는 뜻입니다. 등기법은 암기량이 적습니다. 등기법의 절차가 당연하게 느껴져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다음은 세법입니다. 세법을 세 개만 틀리는 전략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의 경우 민법을 잘 이해했던 터라 공시법에서 커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등한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과 공시법에서 거의 합격을 맞춘 상태라 세법과 공법의 양을 확 줄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부는 민법에 초점을 많이 두시고 중개사법에 그 다음 초점을 맞추시면 나머지 공부량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학개론 계산을 해야 할까? 두 번째, 민법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세 번째, 중개사법은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 할까? 네 번째, 공법의 비중은 얼만큼 둘까? 다섯 번째, 공시법의 단기 전략은 뭘까? 여섯 번째, 세법은 깊이 공부해야 할까? 오늘도 공부하시는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이상 공인중개사 SY였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